사람들은 살면서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안주와 도약인데요.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두 번 살지는 않죠.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비슷한 일상을 사는 것보다는 오늘보다 나아진 내일을 사는 것이 조금 더 재미있고 의미 있지 않을까요? 여성들의 의미 있는 삶을 찾아주는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도요, 누구보다 인생을 즐기면서 재미있게 사는 그녀 이희구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저야말로 인생을 재미있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모토가 항상 현재를 즐기자 이 모토를 가지고 있어서 네. 되도록이면 즐겁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 보이죠?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삶에 안주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긍정의 힘이 끊임없이 이렇게 발산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도 도약하고 있는 저희를 위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김병숙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실에 충실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네. 희망이 없이 현실에만 매달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에 발을 딛고 살되 눈은 항상 미래를 응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기약되고요. 네. 또 우리 인생에 도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도요, 멋진 그녀들의 내일을 위해서 한번 도약을 해볼까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워킹맘들의 이야기로 꾸며봤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됐나요? 지난주에 제가 워킹맘에 대한 이야기 나눌 때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게 네. 자신의 그 기질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육아 때문에 맞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아이와 함께 있어야 했던 여성분들이 되게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 다 크고 나서 한숨 돌리고서 이제 나 취업해볼까 했더니 그 문턱이 너무 높은 거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눈을 어디로 돌렸는 줄 아세요? 글쎄요. 어디로 돌렸을까요? 여성분들이 바로 창업 쪽으로 눈을 돌렸다고 합니다. 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여성들이 이 여성 창업에 많이들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 여성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지 네. 많이 궁금하고요. 특히 정부기관마다 여성 창업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성 창업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네, 그러면서 이번 주는 그녀의 브리핑에서 공개하는 이번 주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창업. 독배냐, 성배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창업에 도전하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바로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알고 보면 달라집니다. 여성 창업의 현재와 미래 낱낱이 분석해 보고요. 두 번째, 창업. In my pocket. 자신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창업 전략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업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그리고 네. 세 번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열려라 참깨 하고 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창업에 성공한 그녀만의 노하우를 귀를 솔깃하게 해서 들어보시고요. 그녀들의 이야기,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네, 그럼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해가 갈수록 창업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혹시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요? 문과를 졸업하면 나중에 무슨 일 할까요? 문과에 관한 거지. 이과 졸업하면 이과고. 그렇죠. 예. 요즘 우스갯소리로요. 네. 문과 졸업해도 치킨집 사장. 이과 졸업해도 치킨집 사장. 교수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게요. 네,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일 텐데 네. 혹시 창업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치킨집 할까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드시면 잘 될 안 것 돼요. 같아요. 장사한다면 내가 먹을 것 같아서 못하겠어요. 네. 저 채연 씨는?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를 해보셨어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한 7, 8년? 7, 8년? 네. 와, 오래 버티셨는데요? 근데요, 네. 사실 저는 그렇게 뭐 크게 한 게 아니어서 네. 그나마 괜찮았지만 주변에 보면은요, 네. 창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창업하고 나서 정말 3년 안에 폐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와, 그럼 치현 씨 7, 네. 8년 버텼으면 오래 버틴 거지. 잘하고 돈 많이 있는 벌었겠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내가 방송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킨집에 가서 쏘라 그럴까봐 그래요? 네. 근데 난 자꾸 이렇게 창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업하고 사업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 네. 그또 우리가 차이가 지금까지는 뭔지. 취업에 예. 대해서 다뤘는데 그렇죠. 또 취업과 창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 예. 건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창업은 개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하는 거를 창업이라고 그러는데 예. 네. 이 창업을 잘 하다가 이제 사업체로 꾸리게 되면 그때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 두 개가 아주 별도가 아니라 그 약간의 그 확대되는 개념, 초창기의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업에 도전하는 여성들, 왜 여성들이 창업을 하는 걸까요? 네.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육아와 가사에 전념해오던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엔 취업 빙하기라고 불릴 정도로 고용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취업보다 창업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창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도 늘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창업 동기를 보면 25.9%가 가게 수입을 위해서, 그리고 25.3%가 사업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여성 창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1인 기업이 39.7%로 가장 많고 일반 사업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녔다면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만 해야 될 거고 제가 더 새롭게 더 추진해 나가는 것들이 힘들 텐데 창업을 하고 나서는 제가 해내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더 계획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즐거움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여성들. 하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 창업이 어려운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요. 남성 중심의 기업 활동과 접대 문화, 여성 창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그리고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약 41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육아와 살림과 이 창업과 제가 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병행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의지를 가지고 참 이어가기가 힘든데요.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며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렇다면 날로 증가하는 여성 창업. 여성 사업자의 창업 후 존속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창업 후 3년 이상 존속하는 사업체는 41.4%로 10개 중 4개만 살아남았다는 의미입니다. 생존율이 절반도 안 되는데요. 창업 열풍에 변승해 꼼꼼하고 치밀한 준비 없이 창업을 하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공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하게 이거는 내가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데 근데 그러려면 정말로 열정도 있어야 되고 창업에 대한 의지도 굉장해야 되거든요. 창업 시장에 불어온 우먼 파워. 창업을 하며 시작한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성들이 창업의 세계로 점점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있는데 교수님 왜 이렇게 요즘 여성 창업이 늘어난 걸까요? 아, 그러게요. 그 고학력자가 늘어나고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이 특히 이제 고학력자는 자기 이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또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뭉쳐서 있는데 사실 주부들이 취업이 늘고 있다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취업이 안 될 때 택하는 게 창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경기 침체가 창업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고요. 네. 또 가정에서 일을 하다가 전념했는데 막상 취업하려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근데 창업은 더 쉽다고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사실 창업이 더 어렵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도 창업보다는 남의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받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럼 네. 창업도 직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예, 저희가 직업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네. 거길 보면은 자영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창업하는 사람들이 아까 주식회사 거기 가기 전까지는 개인 사업자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자영업자 이렇게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그러니까 취직을 하려다 보니까 문턱이 너무 높아서 아유 내가 차리고 말지 그래서 하는 것이 창업이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럼 언제부터 이 여성 창업자들이 늘어나게 됐나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섬세하죠. 네. 그리고 이제 독창적이에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네. 그리고 친화적인 이런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창업하는 자본으로 아주 좋은 자본이죠. 그러다가 이제 재취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외환위기 지나서 금융위기 이 사이에 아주 증가를 아주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한 500만 명 불과했던 것이 개인 사업자가 이제 487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10.4%나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의 비율보다는 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생활 밀접 업종으로 주로 여성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성 창업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그렇죠. 확대가 되고 있는데 무턱대고 그냥 덤벼들면 정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무수히 늘어난 창업 시장만큼이나 방대하게 늘어난 정보 속에서 여성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양질의 정보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잠 매거진에서 이하나 기자님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이하나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 기자님 안녕 못해요. 왜요? 조금 전에 못 들었어요? 원형 탈모하다. 그런 사적인 얘기를 그 방송에서 아, 거기다 대고 안녕하시냐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 잘못했군요. 네, 답변을 잘못했네요. 안녕치 못합니다. 너무 우리 너무 그녀가 찔러줬나? 들어왔다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열심히 분석을 하시다 보니 네. 원형 탈모까지. 쉬어야 되는데 그거 쉴 시간이 없죠? 네, 그러네요. 어떻게 해? 이하나 기자님이 쉬는 그래. 날 네. 그녀가 돌아왔다에 많은 분들이 정보를 못 가져가세요. 그렇겠구나. 어쩔 수 없이 네. 희생하시는 걸로. 네, 기자님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죠? 그렇죠. 사업해볼 생각 없으세요? 사업해볼 생각은 많이 가졌죠. 예. 그런데 이제 창업하신 분들, 창업에 네. 성공하신 분들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 성공을 일궈낸 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를 들으면서 네. 그런 마음이 사라지곤 하더라고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사업 한번 안 해볼래? 이러면서 그렇죠. 옆에서 쿡쿡 찌르게 되죠. 하시는 분들. 네. 하지만 준비 없이 달려들면 큰일 난다는 거를 네. 좀 우리 아까 뭐 오프닝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 기억에요. 교수님이 직업이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다고 그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창업도 해보셨나요? 아, 그러면요. 저도 창업을 했습니다. 네. 예. 창업을 해서 3년만 견디면은 10년을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이제 교육훈련으로 창업을 해서 5년 후에 이제 법인화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화 해서 지금 전체 총 합하면 한 15년째 됩니다. 와. 그런데 이제 저는 창업하고 조금 다릅니다.
직업 상담 분야를 이제 확대하고 시범화하기 위한 그런 활동,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익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이 안 되면 접어야 되는 그런 거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창업을 했습니다. 아니 네. 교수님 근데 지난번에 그냥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셨다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교수님 예전 직업 뭐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뭔가요? 그러니까 화가도 직업을 하셨고, 은행원도 가지면서 하셨고, 예. 창업을 같이 했습니다. 아. 두 트랙으로. 네. 그렇군요. 네. 투잡을 가지신 그런 거죠? 셈이죠. 예.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사실 그렇군요. 우리 여성들이요, 예. 우리 그동안 쭉 다뤄왔지만 경력 단절 여성이나 워킹맘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미리 이렇게 좀 창업 준비를 해놓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 그러면요. 저는 이제 교수 생활 하면서 이거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니까 그 교수 생활 때 이미 이게 이제 10년이 되니까 큰 무리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자본을 갖고 있었을 때 이제 네. 한 거죠. 왠지 교수님은 창업도 한 번에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워낙 뭐 밑바탕이 튼튼했기 때문에. 예. 교수님도 힘드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 그러면요. 지금도 힘듭니다. 교수님도 교수님 힘드시군요. 힘들다 보니까 안 어울려요. 아, 오늘도 또 월급 올려달라 그래서 지금. 참 들어오면서 예. 좀 안색이 안 좋으시다. 그런 생각했더니, 이유가 있었군요. 직원이 월급 올려달라고 그랬다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여성 대표님은요. 네. 직원들 월급 주는 날 대출을 그렇게 받으신대요. 월급을 밀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도 양심적이신 분이다. 네. 안 주는, 지금 뭐, 우리 소득이 없어서 다음 달에 들어오면 이런 오너들도 있죠. 그렇겠죠. 하지만 이제 예. 그래도 직원들은 챙겨야 된다는 생각에 그러게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게 창업이요. 굉장히 힘든 분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기자님, 창업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요? 그중에 여성 창업 비율은 또 어느 정도나 차지하나요? 네, 이제 국세청 발표를 좀 보면요. 2013년 기준에서 개인 사업자가 537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에 비해서 1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537만 명 가운데 여성이 211만 명. 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40% 정도 굉장히 된다고 많네요. 해요. 예, 굉장히 좀 많은, 생각보다 많은 네. 수치인데요. 그 여성들이 부동산 임대, 소매, 음식점 쪽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연령별로 좀 창업 비중을 살펴보면요. 네네. 40대가 32.9%로 가장 많았고요. 또 그 다음이 50대였어요. 25%. 그리고 30대가 24.5%, 의외로 20대가 9.4% 정도로 굉장히 낮았고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비중을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40대에서 가장 높은 창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40대 여성 창업 비율이 이렇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여성들이 직업을 이제 중단하고서는 네.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시간대가 40대입니다, 40대. 39, 40세. 그런데 그때 나와서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네. 창업을 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짙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여성들이 40대에 많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취업하기 어렵다는 증거도 되고 있는 겁니다. 말처럼 예비 창업자들에게 아는 것이 힘이다. 창업시장 트렌드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창업자 연령대의 계층별로 이렇게 봐서 특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통계청 발표를 보면 이렇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합쳐서요. 네. 작년에 한 5, 60대 이상의 자영업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나오거든요. 네. 60대가 대표자인 업체가 2014년보다 한 10만 개 정도 늘었고요. 50대가 대표자인 그런 업체도 한 4만 개 정도 늘었어요. 근데 40대는 한 1,000개 정도 줄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 60대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었고요. 네. 이렇게 이제 늘어난 자영업자 중 대부분이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 자영업자 70% 정도가 매출액이 1억 원이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렇구나. 예. 그러면요, 창업을 할 때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분야, 아까 몇 가지 좀 네. 짚어주셨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이 많이 도전하는 업종이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연령별로 조금씩 달라요. 20, 30대는 편의점, 옷가게 뭐 이런
이제 소매업이 가장 많고요. 40, 50대는 뭐가 많을까요? 부동산? 흔히 치킨집. 네, 이라고 하는 치킨집. 이제 커피숍이나 치킨집 같은 이제 음식. 음식, 예, 그쪽이 많고요. 네. 60대 이상이 부동산 임대업, 아무래도 조금 돈이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많이 하시고요. 대부분 이제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런 이제 생활 밀접 업종이라고 하죠. 이런 네. 업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왜 생활 밀접 업종에 더 많이 종사를 하게 될까요? 대충은 알 것도 같은데. 네. 네. 여성들이 교수님, 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에 소비자 입장으로 있어봤고 네. 또 그 관련 업종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러니까 창업하면 자기는 차별화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남성들은 뭐 기계나 뭐 이런 자동차 정비나 뭐 이런 거와 근육이나 기계가 필요한 이런 쪽으로 하지만 여성들은 주로 친숙하고 자기가 늘 생활에서 만났던 그런 네. 업종에 치우쳐 있습니다. 네. 기자님, 그러면요, 이 여성들이 창업을 시작하는 동기는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 여성과 남성 뭐 이거는 특별히 차이가 없는데요. 통계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영업자들. 근데 자영업자들의 절반이 내 사업을 좀 직접 경영을 해보고 싶어서 네. 자영업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현재 사업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가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26%였고요. 그 다음도 조금 서글픈데요. 취업이 어려워서 이제 자영업을 택했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도 10% 정도 됐습니다. 네.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데, 자, 그 현장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전국 최초 여성 특화 문화 근무 공간 꿈마루. 이곳은 프리랜서 창업자, 발명가, 개발자,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함께 협력하며 일하고 또 창업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업무 공간인데요. 저희 센터 내에서 취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여성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을 다니시다가 결혼, 또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장기간 동안에 그 직업을 중단하게 된 여성들입니다. 100여 평의 공간에 5인 미팅룸, 개인 사물함, 네트워킹 라운지 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창업에 관심 있는 경기도 거주 여성이나 경기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인 여성 창업자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래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지? 3년? 네. 되게 모여산 전시회도 2번 열었어요. 전시회도 2번 열었어요. 준비도 하고요. 꿈마루에 방문하면 좋아하는 취미를 그냥 취미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시키고 그에 따른 사업 방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컨설턴트를 만날 수 있다는데요. 다들 하고 싶은 게 하나쯤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구체화를 못하는 분이 반 정도는 되세요. 또 하나는 아이템이 명확한데 이제 너무 많은 아이디어가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지치기를 좀 하고 이제 집중을 하는 가볍게 뭐 린 스타트업 그러잖아요, 요즘.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권장하는 쪽이 많고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요. 제가 창업하고자 하시는 하는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의 창업을 컨설팅을 해주시다 보니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을 필요한 니즈들의 퍼소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고요. 어떤 전략으로 보급형으로 갈지 보급화로 갈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해서 사람을 또 모객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상세하게 해주시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여성들을 위한 문화근무 공간 꿈마루. 어렵기만 한 창업을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함께 나누어 보는 게 어떨까요?
회사를 만든다는 게 한두 가지가 요소가 관련돼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이런 걸 등록하는 거라든지 드는 뭐 비용이라든지 시장에서 정말 받아들여질까 하는 다양한 고민들이 여기 꿈마루와 1인 창조기업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 3호선 도곡역엔 수상하고도 특별한 곳이 있다. 바로 지하철 역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여성창업 플라자였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여성 창업 플라자는 공예 디자인 업종으로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지원해드리는 창업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그 여성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됐고요. 입주자한테는 이제 저렴한 임대료와 다양한 창업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활동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창업 보육센터들과 차별점이 있다면 바로 공예와 디자인 업종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공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는 것, 경제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려면 가게를 얻는다든지 그런 부담감이 확 줄어들고요.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정보를 많이 주시거든요. 바로 옆에서 이제 물어보고 답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살릴 수 있고 혼자서도 비교적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두 분이 그 여성플라자에 항상 함께 계시면서 전시나 공모전 그리고 각종 지원 사업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SNS 또는 카페에 올려주시고 또 컨설팅도 해주신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교육부터 전시, 마케팅까지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곳에 입점한 업체들이 만든 공예품을 판매하는 공예마켓도 열린다고 합니다. 지하철 이용객들은 정성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판매자들에겐 더 활기찬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요. 아무리 좋은 제품과 아무리 뭐 히트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팔로가 되지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플라자에서 이제 매주마다 열리는 이제 공예마켓, 역사 안에, 지하철 역사 안에서 공예마켓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여성의 창업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서울시 여성창업 플라자. 덕분에 여성들 사이에 입점 열기가 뜨겁다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공예 디자인 업종으로 이제 창업하시는 초기 창업자들을 계속 지원해 드릴 거고요. 올 연말에도 그 여성 창업 플라자 신규 입주 업체를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업체들이 이제 입주하게 되면 똑같은 형식대로 다양한 창업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공예, 디자인 분야의 1인 창업을 꿈꾸신다면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이곳. 서울시 여성창업 플라자에서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네, 현장을 보니까요. 정말 새로운 삶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국가에서도 여성들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패 위험성이 참 커요, 이 창업이. 그런 창업을 왜 국가에서 이렇게 장려를 하는 걸까요, 교수님? 창업을 한다는 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거예요. 예. 또 창업 시대가 아주 시대별로 탄생과 소멸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의 창업을 한다면 아주 새로운 직종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런 면에서 일자리 창출 면에서 굉장히 권장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여성들은 이제 진로가 단절된 사람에 대한 그런 해소를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청에서는 여성 창업 경진대회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여성들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여성들이 창업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은 지금 일자리 문제가 부족한 거를 그 편에서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시켜서 이들이 그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창업 교육 기관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죠. 아, 그래요? 예, 그 가운데 좀 대표적인 곳들 몇 군데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그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그 구글 아시죠? IT 네. 기업 예, 구글. 구글. 예, 그 구글에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의 그 교육 기관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구글 캠퍼스 서울이라는 곳이 서울 강남에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재밌는 이제 프로그램이 엄마를 위한 캠퍼스 for Moms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름처럼 엄마를 위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9주 동안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그 과정을 실전처럼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네. 가장 큰 특징이 아기와 함께 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구글에서 아이 돌보미를 이제 같이 배치를 해서 생후 18개월 미만 아이들을 이제 돌보미들이 이제 돌봐주면은 네. 엄마는 이제 보면서 아이가 이제 노는 걸 보면서 교육도 받고 네. 그런 공간이죠. 정부에서는 뭐 창업 교육 같은 걸 이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 여성 비전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매년 창업 실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창업 아이템 선정부터 시장 트렌드, 뭐 창업 절차, 사업 계획서 작성법 이런 이제 실전까지 다 모두 알려준다고 하는데 특히 이곳에서는 예비 창업자나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위한 창업 준비실이라는 곳을 이제 오픈하고 있어요. 이곳에 입주자를 선정이 되면 월 한 25,000원만 내면 이제 사무실도 빌려주고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고 촬영 장비도 빌려주고 네. 촬영실도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어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네. 여기서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준비 단계부터 창업 전 과정에 이르는 이제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도 있고요. 뭐 점포 체험도 있어서 좀 폐업할 수 있는 확률을 좀 낮춰주는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전국 5곳에 전용 교육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 공간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천시 여성회관에서는 여성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연아래라는 곳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인천시에서도 여성복지관에 창업지원센터가 따로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자본이 작은 소자본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멘토링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좀 창업 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하지만 이제 기업인이 되고 싶어하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사무실과 관련 시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판로도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있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 발전센터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창업 교육을 나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들이 좀 각자 이제 특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강진구에 위치한 동부여성발전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강사협동조합 창업과정이라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각 분야에서 강사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서울 강북구에 이제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곳에서는 출판에 관심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독립출판, 그 취창업 과정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곳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DIY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가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목공예를 통한 디자인과 제작 기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교육을 이제 다 받고 난 다음에는 협동조합을 좀 조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실제로 2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런 공간들을 네, 이런 공간들을 좀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따 만나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목공예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셨어요. 뛰어가지고 네. 네,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왜 저는 이런 데를 한 번도 안 가봤을까? 후회가 정말 많이 되네요. 그럼 이렇게 뭐 기관들도 있지만요. 네. 또 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정책도 마련이 돼 있죠.
있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정책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성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좀 그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해서 뭐 한국여자대학 총장협의회, 뭐 여성벤처협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곳들과 이제 업무 협약을 펼쳐서요. 그 청년 여성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뭐 정책 수립부터 프로그램 개발, 추진, 뭐 관련 행사 이런 것들에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세일센터 뭐 이런 곳에서 지금 창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여자대학 총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각 대학별로 이 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를 해서 전국 단위 창업 지원 사업과 행사에 각 대학 소속 여성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에서는 세종시에 있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학별로 창업대회를 이제 지원을 하고 전국 단위 창업경진대회를 지금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매달 한 차례 정도 무료로 창업 컨설팅을 해주는 창업여풍, 프로포즈 이런 제목의 프로그램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여성벤처협회에서는 우수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케어해주는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여성들이 좀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님, 창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자금을 어디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도와주거나 좀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때요? 사실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창업 지원금 정책을 펼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청의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제도인데요. 이게 좀 이름은 어렵지만 이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창업 기업이나 이렇게 R&D 비용을 1인 기업에 대한 R&D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 사업이에요. 특히 이 부분에서 여성들을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과제라는 특별 분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선정이 되면 1년 동안 최대 1억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이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 종합 관리 시스템. 예,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교수님, 같아요. 저 바보 같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 정부에서 이렇게 사업자금 지원금을 줬어요. 그럼 말 그대로 지원금이죠. 네. 내가 나중에 1억 지원받았으면 1억 이렇게 주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업은 사실 그렇게 네. 지원이 되고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자기가 한 20%, 10% 정도 돈을 같이 펀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9천만 원 주면 1,000만 원은 내가 펀딩해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금리가 높아서 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위해서 좀 저금리로 이제 대출해주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 사업들이 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사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 가장 창업자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연 2%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금리로 최고 5천만 원까지 이제 임대 보증금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말일 그 여성경제인협회가 전국 16개의 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신청서 뭐 이런 것들 관련 서류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이 자금을 이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이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성 창업이 늘어나면서 그럼 또 다른 우리들의 문화가 생겼을 것도 같아요. 네, 앞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이와 엄마가 함께 창업 교육을 받는 이런 프로그램도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공간 혹시 들어보셨나요? 몰라요. 이게 이제 창업에 관심은 있지만 사실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업 준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같이 이제 개방형 공간으로 사무실을 공유하는 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커피숍에 커피를 마시러 왔는데 보니까 책상이 쭉 있고요. 한 명씩 노트북 들고 다 일하면서 그리고 그런 상담도 하고 이러던데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카페를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카페는 사실 좀 산만하잖아요. 근데 도서관보다는 좀
자유롭고 네. 카페보다는 덜 산만하고 네네. 이게 코워킹 스페이스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거 괜찮네요. 아, 예. 괜찮다. 근데 한 달 요금이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니까 그걸로 뭐 각종 관리비도 내고 인터넷도 사용하고 뭐 책상, 회의실 다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브 올루션이라는 또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브 올루션. 올루션. 네. 뭔가요? 여성을 뜻하는 이브, 네. 그리고 진화를 뜻하는 에볼루션의 합성어인데요. 이게 여성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 비즈니스를 포함해서 사회 전반에 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으로 이브 네. 올루션이라는 이제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하나가 그 맘프러너. 맘프러너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이게 엄마라는 맘. 그리고 엔터프리너라는 기업가. 이렇게 엄마와 기업가의 합성어인데요. 뭐, 말 그대로 엄마 기업가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육아 경험이나 뭐 살림 경험을 그 사업으로 있게끔 하는 그런 뭐 사업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뭐 한경희 생활과학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럼요. 그 한경희 대표가 그 걸레질을 하다가 걸레질은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힘든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편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발한 게 이제 스팀 청소기예요. 청소기죠. 예, 그래서 개발하는 건데 이분이 사실 대표적인 맘프러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그분 존경합니다. 모든 일생활, 여성들이 하는 생활 속에서 다 아이디어 본인이 직접 해보고 또 개발을 하시잖아요. 이 맘프러너가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하지만요, 외국에서는 정말 뭐 이렇게 살림을 하거나 혹은 취미 생활을 하다가 직접 창업을 하고 굉장히 큰 기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네. 영미권에서는 지금 새로운 일반화된 새로운 경제 용어로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요, 세계의 여성들도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정말 창업에 많이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 해외 여성들의 창업 비중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해외에서도 여성들이 창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성 자영업자 비중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010년도에 한 28.8% 정도로 OECD 30개국 중에 한 4번째였거든요. 근데 네. 여성 같은 경우는 OECD 중에 2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터키가 49.3%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이제 훨씬 높았는데 우리나라는 27.1%였고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이 12.7%니까 14% 정도 이제 높은 편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터키와 멕시코, 그리스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창업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이 나라들은 사실 관광 산업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조금 그 양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의외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여성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저는 이거를 우리 국민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그 직업에 대한 생각을 동일하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회사에 다니면서 관리자까지 가다가 퇴직하는 걸 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40대까지 이리저리 다니다가 40대에 나와서 CEO가 되는 게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대단히 진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업이 우리 여성들한테 맞는 거죠. 네. 40대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경력과 노하우를 쌓아서 이제 내가 한번 이끌어 보겠다. 그렇죠. 이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밑에 있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진취적인 네. 사고이기도 한데, 해외 선진국에서 여성 창업의 좀 특징이나 아니면 지원 정책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여성 창업이 굉장히 활성화된 창업 지원 정책이 굉장히 활성화된 그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민간 조직인 그 여성기업센터 WBC 이곳을 통해서 여성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아까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라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미국의 이 WBC를 벤치마킹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정부 조달 부문에서 여성 기업이랑 소수 인종에 대해서 5% 정도 할당을 하는 그런 우대 정책을 법제화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 독일이나 일본, 영국, 호주 같은 경우는 여성 기업 대부분이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 여성 기업 지원을 이제 포괄하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 산하에 소수 인종 및 여성 기업부라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여기에서 여성 기업과 관련된 지원 업무를 이제 전부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활발하게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로 여성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창업 지원 자금, 그리고 세미나, 창업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을 이제 총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와 지자체, 민간 단체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여성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추진 체계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고요. 지원 기관 간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가족부가 관련 단체, 협회 이런 일과 협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초기 단계인 것 같고 해외에서는 이미 좀 그런 식으로 잘 구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 기업이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가 작고 영세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여성 기업에만 특화된 정책을 이제 펼치는 게 아니라 영세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여성 기업에 더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진국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창업 비율이 높고 그 중에서도 여성 창업이 많이 확대가 됐는데. 이런 국내 여성 창업 열풍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교수님? 이게 여성 창업이 열풍이 분다는 거는 굉장히 경쟁을 촉발한다. 그러니까 너무 창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둡다 이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길을 가다가 사장님 그러면 반 이상이 뒤를 돌아다닌다. 이게 잘 알려진 거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많은 그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근데 이제 이런 어두운 면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들한테 경제적인 자립도 주고 자기 실현의 기회도 주고 또 어떤 활기도 불어넣습니다. 아주 독특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또 소비자들의 욕구도 그러니까 섬세함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그런 불편함을 이제 해결해주는 어찌 보면은 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반 이상이 뒤를 돌아보게 하는 사장님. 회장님도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장님 이제 그 전에는 사장님 그러다가 회장님 그러다가 이제는 대표라고 합니다. 점점 그 말을 사장을 더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앞으로는 우리 여성분들이 뒤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이 사장. 괜찮네요.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래서 창업들을. 괜찮네요, 그렇지. 네, 오늘 교수님, 기자님과 함께 여성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여성 창업이 늘어나는 게 왜 늘어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됐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좀 개발적이고 진취적으로 더 도전하고 싶은 여성들은 사실 금전적인 거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살짝 고민을 했는데 이 지원금 정책도 있으니까 이 지원금 정책을 잘 활용하셔서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 이하나 기자님도 창업을 한 번쯤 생각해봤다고 하셨는데 이런 지원 정책이 많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알긴 알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딱 해보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하지만 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몇 년 뒤에는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알면. 우리 이미 창업에 성공하신 우리 교수님께서 여성 창업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만의 업을 갖고 세상과 막다트린다는 거 아주 녹록지 않죠. 이렇게 녹록지 않은 이거를
가장 자기의 후원자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최후의 자기의 휴식처이고 네. 가정의 동의가 없다면은 기업가에서 아주 핵심적인 자원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동력을 잃기가 쉽죠. 그러나 두드리면은 또 문이 열릴 것입니다.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드려 보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찾아보시고 지원도 받는다면 여성 창업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우리 예비 여성 창업자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까 제가 OECD 국가 중에 여성 자영업자가 뭐 두 번째로 많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자발적인 창업이라고 하기에는 절반 정도는 사실 뭐 취업이 어려워서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렇게 비자발적인 창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네. 설문조사 결과 이제 보다 보면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미만이 많았는데 그 중에 네. 3개월 정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3개월 정도로 창업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분야를 이제 창업으로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쪽 분야에 좀 경험을 많이 쌓고 그리고 도전하시는 게 창업 성공률을 좀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하나의 회사를 차리고 혼자 운영을 해나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처럼 많이 준비를 하고 철저히 알아보고 조금 기간도 오래 설정해서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더욱 다양한 정보로 예비 여성 창업자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내일 좀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창업 컨설턴트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볼게요. 그래서 창업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이런 고민들도 들어보고 솔루션 직접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시간 절대 놓치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귀 담아서 내일 잘 듣겠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할 거야. 큰일을 앞둔 사람들이요, 지레 겁을 먹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안 되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7.8이라는 얘기도 있고 많죠. 예. 실패도요, 성장의 한 과정일 뿐이지 실패했다고 해서 결국 끝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의 생각에 용기를 조금만 보탠다면 분명 큰 일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용기는요, 저희가 드릴게요. 네. 예. 용기는 많이 불어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이만큼 뿡뿡하게 이렇게 불어나거든요. 네, 언제나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녀가 돌아왔다. 그녀들만의 휴먼 스토리 내일도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